오늘의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내년도 관련 예산을 1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오늘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일본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자국민을 상대로 한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폭염의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TX 일부 구간 선로가 과열돼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고 반일을 하던 어르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지는 등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내일 밤에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오늘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서울시청 앞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나오실 때에는 정말 시원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끈끈하고요, 덥습니다. 밤사이에도 곳곳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낮에는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과 홍천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 또한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 에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5.6도, 청주는 26.7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서울 37도, 춘천과 청주 36도, 울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은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비를 뿌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 동쪽 남해를 지나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조금 더 북상한 후 중부지방을 지날 텐데요. 비는 내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서 오겠고요.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뒤이어 9호 태풍 레끼마도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반일을 하던 어르신들도 쓰러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쯤 2,9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더위를 참지 못한 주민들이 손전등이나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너무 덥고 오늘 새벽에 아마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싶어요. 승강기 내부에는 나와야 돼요. 그냥 주차장 같은 데는 지금 그거에 기상 발전기를 돌리게 되죠. 아파트 변압기 고장으로 시작된 정전은 6시간이 지나서야 해소됐습니다. 인천 간석동과 경북 구미의 아파트 단지도 잇따라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염이 지속된 주말 동안 한낮 기온이 치솟아 KTX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충남 천안 아산역 인근 선로의 온도가 55도까지 치솟으면서 47편의 열차 운행이 지연돼 코레일은 선로에 물 뿌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경북 포항과 전남 고창에서 밭일을 하던 70대와 8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고열로 사망한 뒤였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우리 수출 기업들입니다. 대체제를 발굴하지 못하면 한두 달 안에 생산 차질이 올 수 있어서 당장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대 소재는 하나도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달 반 정도의 재고를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다음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배터리 업계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등 핵심 부품의 재고는 한 달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일본을 대신할 수입처를 발굴하는 등 대체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제 반도체와 전지, 자동차 등 11개 업종 대표들과 만나 즉각적인 세제와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업종별 상황과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또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세부 대책을 오늘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에 따른 시행 세칙을 발표하는 오는 7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가 시행 세칙 내용에 달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맞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로 우리나라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 일반 포괄 허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란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에 예외적으로 개별 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 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본 백색 국가에서 빠져 있는 중국과 대만 등도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통해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오는 7일 발표할 시행세칙입니다. 앞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지목해 규제한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부 품목만 특별 허가를 없애고 반드시 개별 허가를 받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시행세칙 발표 이후 우리 기업의 피해 규모가 가시화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맞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겁니다. 현재 거론되는 품목들은 철강과 화학 관련 품목들입니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제3국이나 일본 내에서 비교적 쉽게 충당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D램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우리 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었죠. 일본 도쿄에서도 시민들이 이렇게 아베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서울만큼 더운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아베 정권의 폭주하는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번화가인 신주쿠역 앞 거리에 일본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노 아베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참가자들도 같은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33도가 넘는 폭염에도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것 역시 우매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집회는 일본의 한 회사원이 SNS로 시위를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베 정권 규탄 목소리에 동의하는 시민 200여 명이 동참했고 시위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반아베 시위와의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집회 측은 아베 정권의 움직임과 한일 관계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추가 집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품위 없다, 무례하다라는 말을 한 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또 SNS에 막말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2011년 독도를 가려다 입국이 거부됐던 일본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이었습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막말을 내뱉은 일본 외무성 사토 마사이사 부대신.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일본을 향한 적반하장 발언에 대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일본에 대해 상당히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토 부대신의 막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이 떠들면 일본이 굽혀주는 악습은 안 된다. 사랑하는 일본을 도둑 취급했다는 등의 추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육상 자위대 장교 출신의 극우 인사로 지금은 외무성 차관급 인사로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엔 독도를 조사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입국하려다 거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어제 오전 별세했습니다. 올해만 5명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0명으로 줄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경찰이 그룹 빅뱅의 대성이 소유한 건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사들인 지상 8층, 지하 1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선 불법 유흥주점이 영업하면서 성매매까지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 건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6개 층, 5개 업소에서 영업 관련 서류와 장부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기준 위반, 도우미 고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도 경찰과 구청은 이 건물을 3차례 단속해 불법 유흥주점 4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불법 영업 사실을 확보하고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각종 불법 영업이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기적적으로 열흘 만에 무사생환한 조은누리 양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하죠. 조양은 왜 하산하는 길 반대 방향의 야산에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일단 조양이 어머니 일행을 찾아 다시 산으로 올라가다 길을 잘못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환 기자입니다. 경찰은 조은누리 양이 먼저 하산 장소에 도착했다가 일행이 내려오지 않자 다시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일행이 돗자리를 깔아둔 하산 장소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난 두 갈래 길에서 조양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경우입니다. 조양의 어머니 일행은 이곳에서 왼쪽으로 올라갔지만 조양은 이 길이 아닌 오른쪽에 난 길로 일행을 찾으러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안 잊어먹는데 올라가면서 엉뚱한 길로 올라간 거지. 안내판은 없어요. 여기 지금 이런 데 무슨 안내판 있어요? 두 번째는 일행의 목적지인 무심천 발원지를 100m 정도 앞둔 지점에 난 또 다른 갈림길에서 엇갈렸을 경우입니다. 조양 말처럼 등산로에 날벌레가 가득해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데요. 오른쪽으로 간 조양 어머니 일행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사이 조양은 이곳 왼쪽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양이 어떤 이유로 등산로를 벗어났다가 일행이 하산하고 나서 무심천 발원지 방향으로 쭉 올라갔을 경우입니다. 여러 곳으로 추정되는 산길을 올라 조양은 일행과 헤어진 곳에서 1.7km 떨어진 야산 외진 곳에서 군견 달관이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부터 조양을 면담해 실종 경위와 이동 경로, 범죄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북한의 도발을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은
실제 병력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이른바 지휘소 연습으로 진행됩니다. 보름가량 실시되는 이번 연습은 지난 3월 치러진 연습과 마찬가지로 방어 위주의 구성으로 알렸습니다. 과거 키르졸브 등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비해 축소된 형태지만 북한은 이 역시 남북 및 북미 합의 위반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요를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정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북한의 도발을 이해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에 대한 비난으로 자칫 북미 관계를 해칠 것으로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는 최근 북한의 방사포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我が国の安全保障に影響を与えるような事態でないことは確認されています。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가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자주권을 존중해 동맹국과 협의하겠다는 공식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인데 배치 지역의 미 언론은 괌과 일본, 우리나라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 2일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인데 조약국이 아닌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제약이 없다는 데 대한 불만 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But we would certainly want to include China at some point. But I would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good.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고 몇 달 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자주권을 존중해 협의 뒤 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nd we are working alongside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region's pressing security needs. We also stand firmly against a disturbing pattern of aggressive behavior, destabilizing behavior from China. 배치 지역은 밝히지 않았는데 미국 언론은 괌을 포함해 일본과 우리나라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는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에 이어 안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주말 사이 연이어 총기 참사가 발생해 모두 2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미 전역은 그야말로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거리에 있는 시민들이 일순간 뒤를 쳐다보더니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4일 발생한 미 오하이오주 데이턴시 총격 사건 당시 영상입니다. People just started running. They started pushing us out the back door. We didn't hear shots when we were upstairs. 늦은 밤이었지만 술집 등에 인파가 몰리면서 9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코너 배츠는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If Dayton police had not gotten to the shooter in under a minute, hundreds of people in the Oregon district could be dead today. 오하이오주에 앞서 하루 전 미 남부 텍사스주의 쇼핑몰에서도 총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주말 아침 쇼핑객들로 북적였던 탓에 20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21살의 패트릭 크루셔스는 범행 전 이번 공격이 히스패닉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크루셔스를 최고 사형이 가능한 연방 증오 범죄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We are conducting a methodical investigation with our partners, a careful investigation, but with a view towards bringing federal hate crimes charges. 주말간 발생한 이딴 총기 참사에 미 전역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총기 참사를 애도하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오는 8일까지 관공서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지켜질 수 없게 된 건데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원안 그대로 확정된 결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9% 늘어나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최저임금이 합리적 근거 없이 결정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는 이의 제기를 받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참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집안에 있던 평범한 물건이 알고 보니 값비싼 유물이었던 놀라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하얀 꽃무늬가 그려진 이 청자사발. 중국 청나라 옹정제 때 만들어져서 무려 300년 가까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옹정 황제가 재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해당 시기에 쓰던 도은자기는 역시 상대적으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이 청자사발은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3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사발의 원래 주인은 이 사발을 찬장에 보관했다가 이사 가기 전에 처분하려고 경매장에 들고 갔다고 하는데요. 뜻밖의 횡재에 매우 놀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맨홀 뚜껑에 머리가 낀 다람쥐를 구하기 위해서 소방대원이 출동한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이번엔 하수구에 머리가 낀 너구리의 94일생 스토리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주택가, 애처로운 눈빛의 너구리 한 마리가 하수구에 끼어 있는데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단단히 낀 너구리의 머리가 쉽게 빠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하수구 뚜껑을 통째로 꺼냈고 2시간여 만에야 너구리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대원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너구리는 아무 이상 없이 구조 다음 날 숲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지적하며 도쿄올림픽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2020년 도쿄올림픽 성화가 후쿠시마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실제 방사능 수치를 재보곤 안전기준보다 매우 높은 걸 확인했는데요. 또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야구 경기를 치르려고 한다며 일본 정부는 재건올림픽이라는 메시지 전달을 활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후쿠시마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때 선수단의 식자재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쓰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 국가인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한일 무역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외교 전면에 나서고 있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3년 전 중의원 시절 SNS에 올린 한 게시물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고노 외무상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 인형 사진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개 장난감이라는 문구를 써서 올렸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미국의 한 반려동물 용품 체인점에서 당시 대선 주자들을 패러디한 저런 인형들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들이 물고 노는 트럼프 대통령 모양의 개 장난감이었던 거죠. 고노 외무상의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덕분에 모르는 곳도 잘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너무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미국 워싱턴의 한 도로. 저 멀리 하늘에서 뭔가가 다가오는데요. 바로 경비행기입니다. 비행기라는 걸 잊은 걸까요? 신호등의 빨간 정지 신호까지 정확히 지킨 채 차분히 멈춰섭니다. 경찰이 다가와 똑똑 노크하자 철커덩 문이 열리는 게 무척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상 착륙한 거라고 합니다. 다행히 순찰대의 도움으로 사고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동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 처음에는 몰라볼 뻔했다는데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주유소를 찾았던 한 여성. 주유기 스크린을 들여다보다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굵직한 뱀이 스멀스멀 기어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재미를 위해 틀어준 영상인 줄 알았다는데 꿈틀꿈틀 움직이는 걸 보고 뱀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것도 잠시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침착하게 영상에 담았다는데요. 주유기 스크린에서 뱀을 봤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네요. 여기 번지수를 잘못 찾은 동물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영역 표시까지 하고 다녔다는데요. 이런 생활을 한 지도 꽤 오래돼 보입니다. 어디였을까요? 쥐 한 마리가 이곳저곳을 서성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종횡무진 돌아다니는데요. 동물원인가 했더니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나쁜 위생 상태가 드러나게 된 건데요. 식당 관계자는 매일 밤 청소했지만 쥐가 똑똑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 위생검사에서는 쥐의 오래된 배설물까지 선반에서 발견됐지만 검사를 통과했다는데 글쎄요, 이제 선택은 고객들에게 달렸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정말 시원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어김없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6도, 청주는 27.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제가 그늘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벌써부터 덥습니다. 그러면 한낮에는 얼마나 더 더울까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낮에는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7도까지 올라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광주와 합천도 36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 36도, 대구 35도, 부산과 울산 32도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기온 상승이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에선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은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비를 뿌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 동쪽 남해상을 지나 밤사이에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지날 텐데요. 만약 이 진로대로 이동한다면 비는 내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서 오겠고요.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레기마도 뒤이어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